챔피언스리그 주중 5차전은 토트넘에게도 매우 중요한 일정입니다. 다음 주 일요일에서 월요일 넘어가는 새벽 1시 30분 경기, 토트넘이 상대해야 할 팀이 바로 맨시티이기 때문입니다. 토트넘은 불리하다 못해 최악의 상황에서 맨시티 경기를 치러야죠. 토트넘의 희망이 될 거라 생각했던 벤탄쿠르가 8개월 만에 복귀해서 30분 만에 실려나가 버리는 끔찍한 상황이 또 일어나면서 희망이 절망으로 바뀌었고, 여전히 로메로는 출전하지 못한 채 토트넘은 맨시티 지옥의 원정을 떠나야 합니다. 그나마 리버풀이 맨시티 원정에서 살아남으면서 1대1 무승부를 기록하고 리그 최초의 기록을 무산시켰지만, 지금의 토트넘 전력은 리버풀보다 약하다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맨시티에게도 치명적인 문제점들이 나타날만 비벼볼 수 있는데, 그나마 희망이 바로 맨시티의 챔스 경기였습니다. 바로 체력 소모인 거죠. 맨시티는 4전 전승, 이미 16강은 확정이고 전승 혹은 조별리그 1위가 순항 중이었습니다. 상대가 라이프치히였는데 요 팀이 3승 1패다 보니까 혹시라도 라이프치히가 사고치면 맨시티를 애먹이면서 과르디올라 감독의 계획대로 풀리지 않게 할 수 있고, 그럼 조금이라도 토트넘에 도움이 되는 거죠. 사실 경기 전 예상부터 많은 매체들에서 맨시티의 승리를 점치고 있었습니다. 맨시티가 너무 강하고 라이프치히가 약해서 이런 예상이 나온 건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라이프치히가 그렇게 만만한 팀은 결코 아니기 때문입니다. 실제 올 시즌 초 슈퍼컵에서 뮌헨을 3대 0으로 제대로 박살낸 적이 있었고, 지난 10월에도 2대2 무승부를 거두면서 뮌헨에게 전혀 밀리지 않는 팀이었거든요. 하지만 라이프치히의 열세를 예측한 가장 큰 이유는 지겨울 수도 있지만 또 부상입니다. 다니 올모, 베냐민 세슈코, 티모 베르너 등 핵심 선수를 포함해서 5명의 부상을 당해서 데브라이너와 코바치치만 빠지는 맨시티보다 부상 상황이 더 치명적이었죠. 기본적으로 체급 자체가 맨시티에게 밀리는데 부상자도 더 많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예측은 라이프치히에게 불리할 수밖에 없었고요. 이 정도면 라이프치히도 그냥 조 2위가 목표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 두 팀은 지난 시즌에도 챔스 16강에서 만났는데 맨시티 홈에서 치르는 2차전 점수가 무려 7대 0이었습니다. 혼란이 혼자서 5골 대폭발해 귄도안 1골, 후반 추가 시간에 데브라이너의 골까지 더해서 정신 못 차리고 얻어맞았던 적이 있었죠. 이게 불과 올해 3월에 벌어졌던 일입니다. 통계 전문 매체인 옵타에서는 시뮬레이션을 1만 번 돌렸는데 맨시티가 7,000번 이상 이겼다면서 맨시티의 승률을 70.2%라고 예상했습니다. 반대로 라이프치히 승률은 겨우 12.5%. 또 다른 매체인 후스코드닷컴 역시 부상자가 많은 라이프치히는 힘이 없다면서 3대 1로 맨시티의 승리를 예상했습니다. 먼저 궁금했던 건 맨시티의 선발 라인업이었습니다. 과연 로테이션일까 아니면 전투력 최대치일까? 맨시티는 에데르손 대신 오르테가 골키퍼, 그리고 워커, 디아스, 그바라디올, 로드리, 아칸지, 베실바, 리코 루이스, 필포든, 그릴리시, 그리고 혼란이 선발 출전했습니다. 리버풀전에 출전했던 공격수 중에는 알바레스, 도쿠만이 선발 제외였습니다. 이건 꽤 고무적이죠. 리버풀전에서 과르디올라는 단 한 명의 교체도 하지 않았는데 그게 혹시 최대한의 로테이션을 하려고 한 건 아닐까 의심했지만 3일 휴식 후 경기에서도 대부분이 선발 출전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토트넘에게 희망 끌어올리는 상황들이 발생합니다. 전반 12분에 라이프치히가 롱패스 한 번으로 맨시티의 뒷공간을 공략해버린 건데요. 라이프치히 골키퍼부터 시작된 프리킥 한 방이 맨시티 센터백 2명의 사이로 정확히 빠졌고, 아칸지와의 몸싸움을 한 차례 버틴 오펜다가 그대로 빈 공간을 공략하면서 득점했습니다. 완전 난공불락의 성처럼 보였던 맨시티가 어찌 보면 너무나 간단하게 뚫린 순간입니다. 선제골을 넣은 오펜다라는 선수는 2000년생에 키도 177cm로 그리 큰 편이 아닌데 아칸지와의 몸싸움을 잘 이겨내고 그대로 마무리 슈팅까지 깔끔하게 성공시켰습니다. 참고로 이 선수는 앞서 언급한 10월 뮌헨전에서 김민재의 압박을 이겨내고 득점을 했던 공격 능력이 대단한 선수입니다. 맨시티와의 조별리그 2차전에서도 후반 48분 동점골을 넣었던 주인공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맨시티 수비들이 오펜다를 만만하게 보고 방심했을 가능성은 없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긴장
연장했던 게 허무할 정도로 너무 간단하게 맨시티의 뒷공간이 뚫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전반 32분에 오펜다가 다시 한번 맨시티를 완벽하게 뚫어내고 추가골을 넣은 건데요. 이번에도 그냥 라이프치히가 수비를 하다가 그리 날카롭지도 않게 전방으로 걷어냈는데 최전방에 있던 오펜다가 디아즈를 상대로 또 한 번 몸싸움을 버티고 치고 달리더니 페널티 박스 앞에서는 그바르디올까지 속이고 침착하게 니어포스트로 슈팅을 꽂았습니다. 전반전에 라이프치히의 슈팅은 딱 3개였는데 그중 2개가 오펜다의 골이었습니다. 그만큼 슈팅 기회가 많이 없었는데도 오펜다의 마무리 능력이 대단히 좋았죠. 여기서 토트넘의 희망을 봤습니다. 오펜다가 뮌헨과 맨시티를 상대로 골을 넣고 전반전에만 멀티골을 기록하는 활약을 했지만 객관적으로 손흥민이 더 보여준 게 많잖아요. 네. 실제로 오펜다는 손흥민을 연상하게 만드는 비슷한 장점을 여러 지니고 있는 선수입니다. 화려한 개인기가 아니라 폭발적인 스피드와 정확한 골 결정력으로 득점하는 선수고 양발잡이라는 점도 손흥민과 비슷하죠. 네. 맨시티가 전통적으로 손흥민에게 뚫렸던 걸 오펜다가 그대로 똑같이 보여줬을 뿐입니다. 현재 최강의 센터백 듀오를 꼽으라면 첫 손가락에 꼽히는 디아즈와 그바르디올인데 이건 이 선수들 개인의 능력이라기보다는 맨시티 전술이 가지는 근본적인 약점입니다. 물론 웬만한 기량을 가진 선수가 아니라면 맨시티의 뒷공간이 약점이라는 걸 알아도 뚫어내지 못할 때가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맨시티가 최강팀이 됐죠. 웬만해서는 그 뒷공간을 공략하기가 어려운데 그걸 가장 잘했던 선수가 손흥민이거든요. 올 시즌 맨시티는 그바라디올 영입으로 중앙 수비를 더 강화한 상태였기 때문에 과연 아직도 뒷공간 침투가 먹히나 궁금했는데 라이프치히 오펜다가 2번의 득점을 통해서 여전히 공략법이 통한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손흥민이 건재한 토트넘에게 이건 분명히 좋은 소식이라고 볼 수 있고요. 네. 이게 전반 33분 만에 2대0으로 앞서 나갔고 전반 마칠 때까지도 맨시티는 추격골을 넣지 못한 채 후반전을 치러야 했습니다. 정말 혹시나 했습니다. 혹시나. 네. 맨시티가 그냥 당하고만 있진 않을 거다. 네. 과리돌라 감독은 후반전에 먼저 수비수부터 교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0분 후 도쿠와 알바레즈를 투입했는데 이때 알았습니다. 아, 맨시티 주전은 도쿠와 알바레즈구나. 네. 우선 나오자마자 수비수들을 혼란스럽게 하더니 포든의 키패스 한 번에 혼란이 단독 찬스를 잡으면서 추격골을 뽑아냅니다. 초르메자스기 라인을 잘못 맞추면서 옵사이드도 깨져버렸습니다. 거기다 69분에는 필포든이 원맨쇼 부리듯이 득점을 하고 86분에는 교체로 들어온 알바레즈가 역전골까지 넣으면서 라이프치히를 허무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점유율 70%, 패스가 800개 육박했으니까 그냥 지배를 해버렸다고 봐야죠. 네. 갑자기 생각나는 건 토트넘이 맨시티 원정에서 2대0으로 앞서다가 4대2로 참패당했던 게 생각이 나는데 그럼 이번 토트넘도 맨시티를 상대로 이런 참혹함을 또 봐야 할 것 같죠? 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그때 대패의 원흉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페리치 수비였습니다. 수비수도 아닌 선수가 어설프게 수비하다가 3실점을 했고 마지막에는 더 느려빠진 랑글레의 치명적 실수까지 더해서 참패한 겁니다. 맨시티의 실점은 분명 수비에 문제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어쩌면 공격을 너무 잘해서 수비 허점이 가려지는 것일 뿐 괜히 엔지 감독이 맨시티 카피하겠습니까? 우선 페리치가 아니라 우도기가 있다는 것 자체가 왼쪽 봉쇄에 더 힘이 있게 되고 나머지 오른쪽은 그렇게 헐겁지 않았으니까요. 네, 너무 두려워만 하지 맙시다. 맨시티도 이번에 벌써 2무 2패도 겪었습니다. 토트넘도 경기력이 좋았던 만큼 손흥민이 토트넘에 속한 이후에는 분명 전적이 토트넘이 더 좋습니다. 분명 행운도 필요하긴 하겠지만 체력적으로도 더 우위에 있으니까 자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요. 같이 대책을 세워봅시다. 네. 손흥민이 열받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네. 13분 만에 혼자 3골도 넣어버린 선수입니다. 이미 옵사이드 해트트릭으로 패배해버려서 무지 열받았을 거거든요. 네. 슈팅 퍼부어주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흰수염고래였습니다. 감사합니다.